오늘 아침은 참 풍성한 가을 아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국의 300만 우리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10만 임직원 여러분, 이 풍성한 가을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300만 농민들은 논과 밭에서, 그리고 수많은 농장에서 쉼없이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가을 들판을 엊그제 지방을 가서 보니 추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조금은 아쉬운 듯한 느낌으로 수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안타깝게도 3번의 태풍이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쓸고 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농부들은 1년의 농사의 결실을 맞이하는 기쁨은 얼굴에 엿볼 수가 있는 가을철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수상자들이 수상을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 지난달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원래 조회를 생략했기 때문에 올 수상은 더 풍성한 아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새농민상을 수상하신 새농민 수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농민상 수상을 하기까지 뒤에서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으신 조합장님 여러분이 오늘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농민 간부 여러분들이 매월 여러분의 후배가 이렇게 탄생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지역 회장님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조합장상을 받으신 7분의 조합장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사모님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합장 아내로 사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요. 오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 윤리경영대상을 받으신 조합장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농협이 지금까지 윤리경영, 특히 청렴도 평가에서 2017년, 18년 양 이태 동안 우리는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우수 등급인 2등급에 해당하는 청렴 농협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오늘 5분이 시상을 하시는 분 중에 6분이 시상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우리 지역 농협과 우리 중앙회가 함께 청렴한 농협을 꾸려가는데 일조를 해주신 5분의 우리 조합장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에 마지 않습니다. 21분의 자랑스러운 농협인상 받으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전국에는 10만 임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별나게 자랑스럽다는 평을 받으셔서 오늘 수상을 받으신 21분 수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도 사업을 잘 하셔서 수상을 받으시는 조합장님 여러분, 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야말로 온몸을 던져 열심히 일해 주신 조합장님 여러분, 또 교육 부분의 직원들을 열심히 연수원에 보내시고 자체 교육을 잘해서 수상하신 2분의 교육 부분 수상 조합장님 여러분, 그리고 상호금융 개통사료 달성을 위해서 고생하셔서 오늘 상을 받으신 조합장님 여러분, 그리고 NH 멤버스, 그리고 수문 일꾼상, 농민신문 활용에 따른 상을 받으신 오늘 수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그리고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저는
뜻하지 않는 제가 상을 받아와 가지고 또 뭐 상을 주니까 좀 이상하게 느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박준식 조합장님이 우리 조합장님 중에서는 가장 많은 조합장직을 수행하신 훌륭하신 조합장님이시고, 또 우리 임용호 회장님이 가셨습니다만은 우리 임용호 농민단체 회장님께서 노이치델 공정개척자 대상을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상은 1844년에 영국의 로이치데일 공정개척조합이 지금으로부터 175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효시가 돼서 오늘날 세계 협동조합원 10억 명을 만들어내는 아주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노이치데일 조합이죠. 영국에 지금도 그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그 조합을 기념하는 측면에서 아마 2년에 한 번씩 수상하는 노이치델 공정개척자 대상을 한국농협이 받게 됐습니다. 저는 제 이름 석자를 넣었을 뿐이고 이 상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우리 10만 임직원 그리고 300만 농민 여러분에게 ICA가 수상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뜻깊은 상인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농협이 왜 이 로이치델 공정개척 대상을 받았을까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한국농협이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을 가장 잘 준수하고 있는 농협이 한국농협이라고 아마 판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굳이 하나를 꼽아라 간다면 한국농협은 그야말로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된 농협이라고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상을 받은 현장에서 공적 상황을 발표한 내용을 봐도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뜻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10만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이 상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농업협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죽어도 농민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새기고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길이길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는 마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우리는 추곡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북 안동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올라왔는데요. 제가 경북의 조합장님들이 내 숙소에 20여 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경북은 사실 쌀이 그렇게 쌀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중앙회가 얼마 전에 와서 우선 지급금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합장님들이 수렴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표현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10만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현재 수매를 하고 있는 조합장님 여러분, 우리가 우선 지급금 5만 원에서 6만 원을 올리면서 농가 소득이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우선 지급금을 언제도 줄 걸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림으로써 우리는 농가 소득이 3천억 원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선 지급금 5만 원 줄 때 상인들은 5만 5천 원, 5만 7천 원, 8천 원에 그냥 가져갔던 거를 우선 지급금
6만 원으로 오르면서 일반 유통인들이 6만 원 이상씩 우리 농민들의 벼를 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협동조합의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홍수출하가 될 때 이거를 수급 조절을 잘해서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협동조합의 존재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앙의 경제대표를 비롯한 양곡 관련 임직원들이 전국을 돌면서 조합장님들에게 사정하고, 그리고 추곡수매자금 2조를 일찌감치 풀고, 그래서 쓰러져 있는 벼의 그 아픔을, 농민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에게, 특히 전국에 추곡수매를 한창 하고 있는 우리 지역농축협의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추곡수매 가격은 반드시 올라갈 겁니다. 작년에 우리는 387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금년의 예상량이 378만 톤이니 9만 톤이 작년보다 부족한 거예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먹어야 될 식량 생산량이 380만 톤이라고 하면 2만 톤이 부족한 거예요. 수급이 맞지 않으면 쌀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선 지급금 6만 원을 줬지만 앞으로 확정 가격에서는 더 많은 가격을 지지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 농민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옛 우리 어른들은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대한민국의 민심은 논두렁에서 나는 거예요. 농민들의 입소문에서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추곡수매 가격을, 쌀 가격을 12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올리면서 우리 농민들이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쌀 가격 더 달라고 하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민심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태풍으로 쓰러져 간 그 벼의 아픔을 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가격을 반드시 우리가 지지해 주자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우리 축산농민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연천, 파주, 연천과 파주 그쪽에 우리 농민들이 정말 힘들어 있습니다. 지금 살처분을 하고 그리고 수매를 하는 등 정말 힘든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축산 쪽에 우리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어려운 농민들에게 우리가 1,000만 원까지 무이자를 주고 1억까지 돈이 필요하면 1.6%를 내려주고 지금까지 대출해주고 가는 농민들에게 대출금을 감면해주고 대출 기한을 연장해주고 그리고 사료 가격을 내려주는 등 농민들에게 농협이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540대의 우리 방역차들은 하루에 2회씩 빈틈없는 방역을 통해서 AI를 못 오게 만들고 더 이상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른 데로 퍼지지 않도록 추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경기 지역본부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거처를 파주 연천으로 옮겨서 근무하면 좋겠다 하고 제가 거기를 방문했더니 본부장이 그쪽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토록 우리는 더 이상 경기 이북에서
그 이남으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온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이제 발생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른 데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더 철저하게 방역을 통해서 축산농가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와 연천 쪽에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축산농가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금년에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은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이 태풍이 불 때마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태풍 맨 먼저 왔던 그 태풍이 불 때 저는 경북 안동을 통해서 구미로 해가지고 거창을 돌았습니다. 거창을 갔더니 우리 임직원들이 뭘 하고 있냐면 태풍이 불면 사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풍벽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재해가 올 때마다 우리 임직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다음날 태풍이 불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고 배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농가를 아침 일찍이 갔더니 어느 농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장님, 나는 보험 들었는데 굳이 회장님 여기 안 와도 되는데 여기까지 오셨느냐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조합장님이 아니 태풍이 어제 밤에 떨어졌는데 벌써 우리 현장 조사원들이 도착을 해서 벌써 피해 조사를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직원들에게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손해보험에서는 무려 8,000명의 손해 조사원들 현장에 파견해서 신속한 조사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풍 재해가 있을 때마다 우리 임직원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농민들이 이제 우리 임직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재보험 제도를 많이 고쳤지만 지금도 재보험을 재설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손해보험은 농민 위주로 다소 보험료가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농민에게 최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손해보험 사장이 저한테 와서 업무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벼보험도 당초에 35%에서 50%까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민 위주로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되 작년에도 우리가 손해보험을 거의 8,200억을 농민들한테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1조 한 4천억 정도가 우리 농민들에게 재보험료를 지급해야 될 모양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조속하게 농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서 농민들이 어렵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국정감사를 받을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국정감사에 가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그 로비에 거의 한 40-50명씩 와서 이렇게 대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많이들 긴장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최근에 국회는 우리 농협에 대한 국감에서 많은 질타보다는 가끔은 칭찬도 받고요. 또 건설적인 제안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수많은 일을 하달라고 얘기를 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구 동성으로 얘기한 것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협이 몸부림치는 부분에 대한 칭찬들을 아낌없이 보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농가 소득 5천만 원을 이 자리에서 선포한 지가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통령께서도 농가 소득의 얘기를 하고 국정감사장에서도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힘을 합해야 된다 하고 있고, 농림부도 이제는 농가 소득의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농가 소득의 목표가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목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농협의 정체성은 죽어도 농가 소득입니다. 농협이 왜 존재하느냐는 것을 파고 들어가면 우리는 농가 소득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농협이 존재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농가 소득을 올릴 것인가 하는 수많은 수단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2020년도에 농가소득 5천만 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역량을 거기에 다 바치도록 하는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부회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와 같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사업계획을 내가 들고 연필로 불필요한 것들을 다 긋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협동조합의 존재의 목적이자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2020년도 말에 가면 우리 농가소득이 5천만 원의 턱걸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정감사에서 농가소득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우리가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청년 농부사관학교 2기 졸업식을 다녀왔습니다. 청년 농부사관학교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농민 중에 40세 이하가 4만 명이라는 사실을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조합원들이 늙어가고 있다는 거고, 그 늙어가고 있는 공간을 뭘로 채울 것인가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젊은 조합원을 육성하고 농민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어서 청년농부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2기째 졸업을 시키고 3기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합원에 가입하기 시작했고 청년농부사관학교를 오고자 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3일 드디어 안성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구상했던 청년농부사관학교를 기공식합니다. 제 임기 동안에 반드시 못을 받고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젊은 농부를, 젊은 조합원을 반드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인데, 그날 졸업식 때 조합장님이 2분이 오셨어요. 4분이 오셨는데 2분은 자기 관내 젊은 농부들을 2박을 시켜서 거기 학교를 졸업하게 만들었고 졸업식에 축하를 해러 오셨습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조합장님들이,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들이 이제 그 학교에 젊은 청년들을 오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학교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농부의 학교로 만들어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심사분석 회의를 할 때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심사분석 회의를 하면 대부분의 심사분석 회의 자료가 개수 1변도고, 그리고 파워포인트 1변도로 심사분석 회의를 해왔던 심사분석 회의가 이제는 완전 진화해서 그날 또 7분의 농협의 여러 군데, 소위 구석진 곳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사례 발표를 하고 그 사람들의 점수를 줘서 시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협동조합이 진짜
제대로 된 심사 분석 회의를 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콜센터 사람들이 여기를 왔어요. 전화하는 아주머니가 콜센터 그 여직원을 보고 싶어서 서울까지 왔었던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들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잘한 일이고 앞으로 더 많은 진화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저는 그날 정말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농업은행이 사상 최대 흑자를 내고 범농협이 전체적으로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는 연말을 기대하고 보고를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임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금융그룹은 수익센터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경제주주는 농민을 위해서 일을 다하고 있고 상호금융은 지역농협의 수익센터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임직원 여러분들의 피땀 흘린 그 혼에 대해서 그날 저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모든 임직원들이 힘을 합해서 흑자를 내서 누구를 줄까?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동조합을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에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지금 농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게 개도국을 우리나라가 손을 놓은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임직원은 물론이고 조합장님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 전에 우리는 농협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농업에서 한 4%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익형 직불제를 만들고 있는데 최소한 3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달라. 그리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만들어 달라. 농민들이 쓰고 있는 각종 정책 자금에 대한 금리를 내려서 농민들이 개도국의 주의를 잃은 그 관세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통상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농협은 농민들의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지만 농민들의 소리를 농협이 여로에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는 뭔 기능이냐면 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이에요.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농민들이 소리를 치지 못하고 있는데 농협이 경영만 한다고 앉아있다면 그게 협동조합일까? 소리를 내자는 일입니다. 조합장님들이 이 나라 농민들의 대표자들이고 그 대표자들이 각 곳에 우리의 의견을 쏟아낼 수 있도록 하는 우리는 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앙에는. 이제 통상협의회 40명의 조합장님들과 함께 우리 농민들의 소리를 각 곳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채비를 해야 돼요. 점잖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조용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침묵이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농민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힘주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동조합. 농민은 이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중앙회가 지혜를 모아서 개도국 지위에 따르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임직원이 함께 힘을 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300만 농민 여러분, 이제 11월 추수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가 김장 무 배추를 수확하는 등 마지막 수확을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였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우리가 농민들이 생산한 그 농산물들의 제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환절기에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